연립방정식의 활용 두 번째,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문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1학년 때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문제 조금 어려워서 고생을 했는데요. 이제는 연립방정식을 이용하면 굉장히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속력은 어때요? 시간분의 거리. 그리고 우리 표를 이용하면 이 세 개의 식을 금방 알 수 있죠? 거리는 어떻게 돼요? 속력 곱하기 시간이고요. 속력은 시간 분의 거리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요. 시간을 알고 싶으면 속력 분의 거리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만약에 그 문제 안에 모두 간, 총, 거리 이렇게 여기가 나오면 거리에 대한 식으로 식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걸린 모든 총 시간 이런 게 나오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이러면 전부 시간을 알려주면 A에서 B까지 걸린 시간에다가 B에서 C까지 걸린 시간들을 합해서 우리가 식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제 연립방정식을 알면 굉장히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어디 한번 알아볼게요. 연진의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는 800m래요. 연지가 집에서 출발하여 초속 2m로 걷다가 도중에 지각을 할 것 같아서 막 달려서 250초 만에 학교에 도착했어요. 자, 이제는 어떤 걸 쓸까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거리에 대한 식 하나, 그 다음에 걸린 시간에 대한 식 하나, 두 개를 딱 구한 다음에 연립방정식으로 한 방에 풀어줄 거예요. 자, 이제는 여기 그림으로 나타내면 쉽게 이해된다 있는데 그림을 보자마자 여러분이 식을 쓸 수 있어요. 보세요. 전부 연진의 집에서 학교까지는 800m래요. 그러면 x 더하기 y는 800 이렇게 거리에 대한 식을 하나 딱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모두 걸린 시간이 얼마라 그랬어요? 250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간 어떻게 구하더라? 속력분의 거리죠. 그래서 얘가 x만큼 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면 속력이 초속 2m니까 2분의 x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얘는요. 5분의 y. 그랬더니 모두 걸린 시간은 250초. 이렇게 거리와 시간에 대해서 각각 식을 세워주고요. 그 다음에 이 두 친구를 연립해서 풀어주기만 하면 돼요. 식 세우기가 훨씬 편해졌죠? 자, 그럼 봅시다. 여기는 분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최소 공배수를,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여기에 모두 곱해 줄게요. 자, 그러면 이 식은 약분하고 5x 더하기 2y는 2500 이렇게 됐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소거법을 한번 써봅시다. 누구를 2배 해주면 좋겠어요? y를 2배 할게요. 그래서 2x 더하기 2y는 1600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양변을 한번 빼볼까요? 2x 빼기 5x는요. 마이너스 3x가 되고요. 2y 빼기 2y는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1600에서 2500을 빼면 자, 2500에서 사실은 1600 빼고 부호 바꿔줄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900이니까 마이너스 900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x는요. 양변에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면 얼마? 금방 300m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y를 구하기도 쉽습니다. 여기에 300을 딱 대입해주면 여기에 y가 얼마가 되면 800이 되겠어요? 그렇지, y는 500이죠. 그래서 연지가 걸어간 거리는 300m, 달려간 거리는 500m라는 걸 금방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농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소금물의 농도에 대한 문제는 다음을 이용하여 식을 세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우리 농도 식이 조금 골치가 아팠지만 이것도 외우지 않고 원리를 이해하면 우리가 금방 외울 수가 있죠. 원래 농도가 뭐였어요? 어떤 소금물 안에 소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가 궁금한 거잖아요. 소금물 안에 소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어서 얘가 짜? 아니면 싱거워? 이게 궁금했는데 소금물도 모두 각각 다르고 그 다음에 소금의 양도 너무 각각 다르다 보니까 한눈에 비교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곱하기 100을 해서
백분율로 나타내 준 거. 이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농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해하면 식을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안에 소금이 얼마 들어있냐 이게 궁금할 때도 어떻게 하면 돼요? 소금물이 200g만큼 들어있었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농도가 만약에 4%라고 해봐요. 그러면 소금물의 양 200g 안에 소금은 도대체 얼마나 들어있는데 그거는 100분의 4만큼 들어있대.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주면 얼마? 소금은 8g이 들어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식도 외우지 말고 이해하면 식이 저절로 따라오게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소금의 양이 변하지 않는 경우와 소금의 양이 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림과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자, 소금에 물을 더 넣으면 소금의 양이 안 변한대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소금물이 이만큼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소금도 요만큼 들어있었어. 근데 여기에다 뭐를 더 넣는데요? 물을 이만큼 더 넣는 데잖아요. 근데 소금물이라는 거는 소금의 양에다가 물의 양을 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증가했어? 원래 있던 소금물에다가 더 넣은 물만큼이 증가했는데 얘는 소금은 하나도 안 넣었으니까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소금물이 이만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소금이 요만큼 들어있었대요. 그런데요. 물을 여기서 이만큼 빼간 거야. 물을 요만큼 없애버렸대요. 그래서 원래 소금물이 이만큼 있었는데 요만큼이 사라졌네. 근데 물만 왔다 갔다 하고 소금의 양은 어때요? 그대로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뭐만 신경 써주면 돼요? 소금물의 양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만 신경 쓰고 소금의 양은 결국 양쪽이 똑같다. 이것만 신경 써주면 문제를 금방 풀 수 있겠죠. 그런데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소금의 양이 이렇게 변하는 경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여기는 소금물이 있대요. 그러면 물이 이렇게 소금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소금이 이렇게 들어있겠죠. 근데 내가 뭘 섞었어요? 소금을 섞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거. 소금물은 결국 소금이랑 물이 합쳐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있던 소금물에다가 소금을 더 넣는 바람에 소금물의 양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여기도 어떻게 돼요? 원래 소금이 이만큼 있었는데 또 그만큼 소금을 더 넣었잖아요. 그래서 소금의 양도 늘어났어요. 그래서 소금물에 소금을 섞으면요. 소금물과 소금의 양이 모두 변한다는 거. 이걸 생각해 봐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농도가 다른 두 소금물을 섞는데요. 여기는 소금이 이만큼 들어있었고요. 여기는 소금물이 요만큼 들어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요렇게 된 소금물을 더 넣고요. 여기에 요만큼 소금을 더 넣어본대요. 그러면 얘네 둘이를 딱 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소금물, 여기 있는 소금물이랑 여기 있는 소금물이 합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어떻게 돼요? 여기 안에 들어있던 소금의 양과 여기 있는 소금의 양이 합해지니까 소금물의 양과 소금의 양이 모두 변하는 거. 이거 기억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연립방정식일 때는 이게 어떻게 더 편해졌는지 이것도 한번 확인하러 가봅시다. 고민하지 않고 뭐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되냐면요. 소금물에 대한 식을 딱 하나 정하고요. 그 다음에 소금의 양에 대한 식을 딱 하나 정해서 그래서 연립으로 풀면 이것도 문제가 바로 해결됩니다. XY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세우라고 했으니까 자, 첫 번째 뭐에 대한 식을 만들어 볼까요? 소금물에 대한 식을 만들어 볼게요. 소금물 Xg과 소금물 Yg을 섞는다 그랬으니까 X 더하기 Y는 400 이런 식을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소금의 양을 내가 구해야 되는데 한번 봐요. 6%의 소금물 Xg이 있대잖아요. 그러면 Xg의 소금물이 있는데 그 안에 소금이 얼마 들었어요? 100분의 6만큼 들어있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는 그 안에 소금은 100분의 6만큼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는 또 물어봤어요. 10% 소금물 Yg 안에는 소금이 얼마나 들어있어요? Yg 안에는
100분의 10만큼 소금이 들어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대요? 소금물 400g 안에 소금물 400g인데 9% 농도를 가진대요. 그러면 저 안에는 도대체 소금이 얼마나 들었대요? 100분의 9만큼 들어있대. 자, 식 두 개를 우리가 구했으니까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주기만 하면 되겠죠. 자, 여기는 다 100이 있으니까 100을 곱해서 분모부터 없애고 우리는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도 100을 곱하고 여기도 100을 곱해주고 여기도 100을 곱해주고 나면 자, 여기도 사라지고 여기도 사라졌으니까 뭐라고 쓸 수 있어요? 6x 더하기 10y는 3600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뭘 소거할까 보니까 6을 계산하는 것보다 10을 곱해주면 좀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으려나? 선생님 y를 한번 소거해 볼게요. 그래서 양쪽에다가 10을 곱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x 더하기 10y는 4000 이렇게 되니까 이 두 식을 계산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여기는요. 4x 이렇게 되고 여기는 얼마 남았어요? 4000에서 3600 빼면 400 이렇게 남았죠? 그래서 x는 바로 100g이라는 걸 내가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원래 식도 어떻게 됐어요? x 더하기 y는 400이라면서요. 그러면 x가 100g이면 y는 바로 얼마? 300g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6%의 소금물은 100g이 들어있고 10%의 소금물은 300g이 들어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농도가 다른 문제도, 농도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옛날처럼 쟤를 어떻게 식을 세워야 되지? 고민하지 말고 소금물의 양의 식을 하나 딱 구하고요. 그다음 소금의 양에 관한 식을 하나 구해서 연립으로 풀어주시면 금방 해결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